자,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학회와 NLL 문제로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쪽 다 강대강 국면으로 대립하면서 공방이 길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비판도 높습니다. 오늘 각 당 대변인들과 직접 서로의 입장과 해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박선규 대변인,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수장학회하고 NLL 단일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장학회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난 주 일요일인가요? 공식 입장을 이제 밝혔죠. 정수장학회 의혹은 이제 정치 공세다. 이 사진은 이제 잘 판단해서 이제 행동해 주길 이제 기대를 했고, 강탈은 아니었고 이제 헌납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기도 하고 뜻밖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우선 박용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뜻밖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새누리당 안에서도 좀 뭔가 전향적인 입장, 사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최소한 필립 이사장 사퇴까지는 공개적으로 권고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내부에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하지 않고 후보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탈이 아니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헌납이었고 강탈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강탈이 아니었고 자진 헌납이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공익재단으로 잘 운영되어 왔지 않냐. 또 어디보다도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왜 자꾸 야당은 정치 공세하냐. 이렇게 나가신 거죠. 그런데 강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알고 있는 본인의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걸 확인을 하고 기자회견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다시 와서 강탈이었다네요. 이렇게 하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기자회견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야당은 정치 공세하지 마라라고 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제 강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출발하는 거였기 때문에 강탈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했으면 저희가 하는 것은 정치 공세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 환원 문제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걸 전향적인 태도를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기자회견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 인정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적인 위치, 법적인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감정, 언론의 요구, 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고뇌하고 고심한 그 흔적이 묻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박용진 대변인이 얘기한 것 중에서 용어를 하나 좀 정정을 할게요. 강탈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고요. 강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됐었죠. 네. 강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관계없이 강탈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탈취를 강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용어는 정확하게 얘기죠. 왜냐하면 그날 사용된 용어가 강압입니다. 그렇죠? 강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제가 법적인 현실과 또 국민적인 감정, 변화를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일이에요. 박근혜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원칙은 법적인 원칙이 가장 최상위일 텐데 2005년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정수장학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 신분이 돼서 지금까지는 관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저러한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불거지니까 정리를 했으면 본인도 좋겠는데 이분들에게 당신 물러나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날 박근혜 후보가 나서서 최필립 이사장 물러나셔야 합니다. 이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제까지 아무런 관계도 없다더니 오늘 보니까 다 관계 있었던 것 확인된 것 아니냐. 이제까지 다 거짓말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답을 해도 저렇게 답을 해도
몰리게 돼 있는 아주 묘한 상황에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공식적으로 외부로 불거진 게 그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부일 장학회에 장학생이셨다고 합니다. 장학을 받아서 가족들을 유족들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 할 수만 있다면 원래대로 돌려놔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대로 돌려놔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을 정말 그 가능성을 보시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조사도 많이 하셨고 가능성도 여러 가지를 타진해 보셨습니다. 그러나 어쩌지를 못했어요. 왜? 공익법인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정치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대로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 광노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죠. 그동안에 쭉 공익장학재단으로서의 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었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왜 선거를 앞두고 또 박근혜 당신이 뒤에 있었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주장 자체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왔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참 선거를 앞두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좀 더 드릴까요? 네. 상당히 길게 말씀을 하셔서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고 하는 건 NLL 관련한 그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NLL 관련한 그 시점을 2007년으로 잡고들 계시잖아요. NLL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 좀 드리면 그런데 그걸 느닷없이 이제 얼마 전에 내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고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시는 박근혜 후보에 의해서 논란이 더 커진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학생 노무현 얘기하셨는데요. 학생이 자격이 돼서 장학금을 수여받는 게 무슨 문제라고 지금 그 얘기를 문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이런 지금 정수장학회 임원들 대략 다 국민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최필립 이사장의 경우 우리 박근혜 후보 의전비서관 출신이셨고요.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최성홍 이사의 경우도 73년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실 파견 외교관으로 하셨던 분이고요. 신성호 이사 같은 경우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에 있었던 분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다. 이런 말씀을 믿을 국민들은 없습니까? 정치적으로 참 곤혹스럽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국민들도 다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박용진 대변인께 하나 여쭤볼까요? 말씀하십시오. 정수장학회가 지금 박근혜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가능성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0년 동안 정수장학회에서 연봉 얼마씩 받으셨어요? 지난 10년, 2005년까지 10년간 재직하셨죠? 네. 정수장학회가 만일에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헌납받은, 그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억지로 헌납받은 것이었다면, 딸인 박근혜 후보가 10년 동안 거기서 연봉 1억이 넘는 돈을 그 당시에는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편익을 취한 것이 잘한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변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요.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차라리 있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년 동안 받았는데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서 비상임직일 때 활동비를 받으셨다가 그리고 2005년 퇴임하기 전에 자리를 물러나기 전에 상임으로 옮깁니다. 활동비라고 하는 부분은 있고 그 활동비도 그 재단에서 이제 너무 높게 책정을 했었어요.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어디 기준을 맞췄나 했더니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그리고 MBC 사장의 수준에 맞게 책정을 한 것을 박근혜 후보가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저 활동하는데 이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정수장학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돈을 받은 거를 얘기를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부분의 시작이 그렇게 됐고 지금 기자회견 하신 다음 날이죠. 지방에서 또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최필립 이사장이 물러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강한 권고를 합니다. 그게 안 물러나신다고 버틴다고 지금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희망을 또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박근혜 후보의 마음이 있다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감싸고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박성규 대변인께서도 강압에 의한 강제 헌납이었다고 하는데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죠. 자, 제가 않아요? 얘기할까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정확하게 얘기를 같이 해보십시다.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아니란 합니다. 말씀이세요? 강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예. 그것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정도의 강압은 아니었다. 강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의사를 나 안 돼요, 안 합니다라고 표시하지 못할 정도의 강압은 아니었다. 이게 법원 판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증이 된 이후에 헌납이 된 이후에 본인이 나 이거 강제로 된 것이다. 돌려줘라 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이루어졌다. 이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자. 지금 예. 뭐 계속. 제가 예. 지금 강압의 부분에 있어. 한 번씩 강압이냐 말씀하시죠. 아니냐에 따지는 것은 본인의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죠? 제가 최필립 이사장이 한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1962년에 재산이 헌납이 됩니다. 1962년에. 근데 71년에 최필립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업 경영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그런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수년 전에 부산일보 등을 나라에 바쳐 부의 사회환원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자, 76년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 나의, 줄여주십시오. 나의 네, 이력서라고 하는 좀 거기에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부일 장학회가 네. 없어졌지만 네. 5.16 장학회로 이어지면서 네. 사회봉사를 실현하고 네.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예. 그거 다 유신 정권 때 얘기하시는 거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요? 민주당은 인터뷰하시는 거, 그죠? 예, 70, 그러면 71년이면요. 그러니까 70년 박정희 정권 때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고 76년 유신 때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기에게 강압을 행했던 그 쿠데타 세력이 여전히 서스퍼런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인터뷰한 것을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지태 씨 유족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고인의 뜻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 더 얘기해 옳지 드릴까요? 않고 적절치도 않고 인터뷰뿐 아니고요. 맞지 않다고 봅니다. 76년은 본인이 혼자 쓴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기간이 아니, 언제냐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씀에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 드리잖아요. 예, 유족들이 그러면 김지태 씨 뜻과 다르게 김지태 하고 씨 있다? 얘기해 줄까요? 자, 아니, 김영우 그렇게 하고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영우 씨가 올해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면 유족들이 알아서 아니, 해드릴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생각해줘야 얘기할게요. 돼서. 김영우 씨가 올해 7월 6일 날 CBS 방송에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 세월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인 사유물로 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장학재단으로 유지해 준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 김영우 씨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되셨나요? 그래서, 예. 계속 할까요?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 자, 뭐, 이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아주 뭐. 여튼 자, 지금 강압 해법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입장은 뭐 조금 네. 더 드러난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수장학회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수장학회 해법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대로 최필립 이사장 물러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사진들도.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또 국민적인 시선도 있고 물러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또 어디선가 자기도 좀 돕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돕고 싶으시면 좀 물러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본인도 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제 밝히고 싶은 것은 야당에서 그리고 시민단체들 사회 환원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정수장학재단 자체가 지금 사회재단입니다. 세복재단.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정치공세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거예요. 야당에서 이제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게 언론사 지분 매각해서 언론사 손 떼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왔어요. 박근혜 후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건 정수장학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MBC하고 정수장학회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다 그래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보도가 주식을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또 주식을 매각한다고 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제까지는 손 떼고 주식 매각해서 처리하라 그랬었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정수장학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좀 여쭙고 싶어요. 주식을 요구하는 해법. 예, 언론사 주식을 매각해서 사회 환원하라고 그랬지 부산 경남 지역의 선심성으로 나눠주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저렇게 오해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 때 보였던 그 당당함의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이 아니었다. 자진 헌납이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성규 대변인께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왜 야당의 한낱 야당의 정치 공세에 꺾이신단 말입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준비하시는 내내 법원의 판결은 강압이 아니었음을 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또 나중에 기자회견 말미에 끝나고 나서 그걸 번복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을 다시 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린 건 박근혜 후보가 잘못 알고 있는 인식, 본인의 인식만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이 최필립 이사장에게 물러나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그러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서로 억울한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는 척만 하고 신용만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헌납하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사진이 공정하고 공익성을 가진 이사진이라고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새로 이사진을 다 구성을 하게 돼서 원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사회 공익성을 더 강화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법적인 존재태가 사회법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사유하고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잡아야 돼요. 박근혜 후보가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패소 판결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다. 그럼요. 판결은 패소 판결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압이 아니어서 패소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죠. 우리 저희가 지금 박용진 단원놀이하고 또 하나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도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는 부산의 선심성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여기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한 번씩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주식을 팔아서 부산의 선심성 공약을 한다? 그러면은 전제가 있어요. 선거가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MBC 문화방송의 자산 가치를 한 2조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7천억 정도 될 겁니다. 가까이. 그러면 7천억이라고 하는 주식을 2달 안에 처분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또 현재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부산 지역을 위한 선심성 공약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인가요? 예. 그래서 MBC 이진숙 홍보본부장하고 최필립 이사장 간의 대화로 보도된 걸 보면 참 꼼꼼들 하세요. 그래서 젊은이들 많이 다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이벤트로 이것을 발표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러죠? 박성규 대변인께서는 뭘 대변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저희가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하시죠.